네, 손절 해보셨나요? 있었죠. 금액으로 말씀해 주시면 한 4억 정도 손해 본 아 거. 진짜요? 그것도 악마의 속삭임 네. 때문에 같이 구하러 들어갔다가 구하러 들어갔다가 창패당했습니다. 투자 비법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문을 그렇게 자주 보신다고 들었어요. 네네. 신문을 보면서 산업 트렌드, 그다음에 미래 전망 이런 거를 좀 읽어낸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주로 이제 작은 징조에 예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작은 징조를 보여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해운 물동량이 증가한다는 조짐이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은 그러면 해운업이 올라가고 그러고 나면 또 해운업이 올라가면 또 조선업들이 또 살아나고 그러고 나면 또 철강주들이 또 살아나고 원재료 가공회사들까지 연쇄적으로 이렇게 좋아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팁을 얻어서 투자를 할 때도 있고 또 예를 들면 뭐 드론 택시, 로봇, 뭐 자율주행, 뭐 전기차 이런 것들이 계속 기사들이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오겠다. 그렇게 되면 미리 선점을 하는 거죠. 선점을 해가지고 있으면 그런 시대가 금방 도래를 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또 예를 들면 뭐 정부 정책이나 출산 장려책으로 뭐 몇십 조를 쓰겠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거기 관련된 산업들이 뭐가 있을까 조사를 해서 이런 것들을 미리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면 포럼이나 이렇게 석학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보면 3년, 5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얘기를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 시대가 이런 시대가 바뀔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런 종목들이 남들이 사지 않을 때 미리 선침을 해서 계속 사모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그런 시대가 도래를 하면 남들보다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대표님께서는 종목을 고를 때 네네. 가장 좀 중점적으로 보는 지표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망하지 않아야 되니까 자산 가치를 중요하게 보고요. 그다음 수익 가치, 그다음에 이제 매출액 증가, 그렇게 뭐 성장성이겠죠. 매출액 증가, 그다음에 이제 배당 이런 것들이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보고요. 거기서 산업의 트렌드가 좀 더 좋아지는 기업들이면 매집을 합니다. 제 같은 경우는 계속 뭐 떨어지든 사고 올라도 사고 뭐 이렇게 계속 사고. 그런가요? 예. 근데 보통 주식을 살 때는 쌀 때 사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싸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어떤 게 저는 이제 있을까요? 네. 제일 좋을 때가 남들이 투매할 때가 저한테는 제일 좋은 것 같고요. 남들이 투매할 때. 네네. 최근에 예를 들면 코로나 때 이럴 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때죠. 평상시에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제가 또 존경하시는 분 중에 하나가 그 월터 슐러스라고 있어요. 네. 그분은 우연찮게 이제 알게 됐는데 제 직원이 갑자기 대표님 혹시 월터 슐러스 아십니까? 이러더라고요. 월터 슐러스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대표님이랑 투자 스타일이 너무 똑같은데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나랑 네. 똑같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그런데 그분의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게 세상에 쓰이는 끔찍한 일은 내한테 모든 기회다. 모두 기회. 지금같이 코로나 같은 이런 위기가 어떻게 보면 내한테는 기회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보면 현금은 있어야 되겠죠. 적정한 현금 비중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럴 때 이제 오히려 정말로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코로나 때 어느 정도에 싸게 떨어졌냐면 PER로 따졌을 때 뭐 1배인 기업들도 많이 나오고요. PBR로 봤을 때 0.1배인 기업들이 많이 나왔어요. 0.1배라는 건 자산 가치보다 10배로 싸다는 거죠. PER이 1이라는 건 만 원짜리 주식이 1년에 만 원을 번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올해 3월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불안했잖아요. 이게 그렇죠. 코로나 위기 때문에 어디까지 과연 경기가 나락으로 떨어질까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네네. 확신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되게 확실히 반등할 거다. 네네. 제가 1,400 최저점에 아마 방송에 나가서 흑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유튜브 방송에서 네. 나가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아니 전 세계가 일단은 첫 번째로 돈을 엄청 풀어대고 그다음에 금리를 거의 제로 금리까지 다 인하를 해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도 돈이 만약에 더 안 되면 돈 더 풀겠다 이렇게 막 패드에서는 얘기했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또 통화 스와프가 이루어졌어요. 그때 통화 스와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다음에 뭐 미국에서 또 회사채까지 사주겠다, 회사채까지 다 사주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모든 것을 다 해준 거예요. 모든 정책을. 그러면은 사실은 물론 뭐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 어떻게 보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제외하면 거의 1000포인트더라고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거의 안 빠졌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시총의 30%예요. 그렇다고 보면 거의 1100포인트까지 빠진 거예요. 우리나라 지수가.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바닥이 왔구나. 방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반대매매 투매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흠에 나오는 거 보고 내가 다음날 내가 아는 지인들한테 막 묻는 사람들이 엄청 많으니까 네. 뭐라고 메시지를 다 보냈냐면 자, 지금 무조건 사라. 무조건 사라. 지금 무조건 사라. 아침에. 그렇게 어떻게 사야 되냐. 사고 싶은 주식 싸게 사야 되니까 나눠서 여러 군데서 사라. 여러 군데서 다 나눠서. 아무거나 사라. 아무거나 사고 싶은 많이 거. 떨어진 것들을 그럼 얼마 가격에 사야 되나? 그냥 일단 보합으로 사라. 보합으로 그냥 거의 뭐 시장가로 살아요. 그러면 더 싸게 살 것이다. 그날이 바닥이고 그 다음 날부터 다 바닥. 반등이 시작됐던 엄청난 확신이 있으셨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공포에 사서 욕심에 팔면 되는 거예요. 공포에 사서 욕심에 팔아라. 네네. 근데 이제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분산 투자를 해서 뭐 일종의 백화점식 투자를 해야 되는지 네네. 아니면 몇 개 종목을 추려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좀 보시나요? 금액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같은 경우에는 벌 때까지는 한 종목으로 했던 것 같아요. 한 10억까지 벌 때까지 한 종목을 했던 것 같아요. 한 종목이요? 네, 10억까지는 한 종목으로 계속 했던 것 같고, 왜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집을 살 때 예를 들면 10억 가지고 1억짜리 집을 열채를 사지는 않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 집을 살 때 보면은 여러분들 집을 사기 위해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집에 가서 위치가 어떤지, 아니면 집이 깔끔한지 아닌지 다 들여다보고 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주식 살 때 어떻게 하세요? 누가 옆에서 얘기하면, 아니면 방송에서 나와 야 좋다더라 이러면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실패하시는 거예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한 종목을 사더라도 내가 분석을 하고 제대로 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가슴이 뛰는 종목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연애하고 싶은 종목. 그러면 연애하고 싶은 종목. 예, 연애하고 싶은, 솔직히 남한테도 알려주고 싶지 않은 그런 종목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솔직히 가슴이 뛰면서 주식 제발 오르지 마. 이러면서 나 계속 사모으게 해서 오르지 마. 그러면 월급 받는 족족 사모으는 거지, 예를 들면. 그렇게 비유를 하시니까 아파트를 사는 것처럼 이제 투자하라. 네네. 그렇게 비유를 하시면 와닿네요. 네네. 아파트를 사듯이 투자를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가 그냥 기동량만 하고 조금만 지식으로 그냥 투자를 하거든요. 그 대신에 그 주식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이렇게 코로나 위기 왔을 때 버텨낼 수 있는 거죠. 위기 왔을 때 더 살 수 있고 내 월급 더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다가 그런 지식이 없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공포에서 팔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공포에 사고 욕심에 팔아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실천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이 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현실적으로 이거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봐서는 쉽게 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뭐 사람마다 성향이 다 틀리니까 그렇게 이런 경험을 이번에 코로나를 하셨잖아요. 이거를 네. 경험을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거 코로나를 경험을 하셨으니까 다음에 이런 기회가 오면 이렇게 투자가 기회가 되는구나를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셔야 됩니다. 각인을 시키시고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역사적으로 이제 올랐을 때는 어땠느냐 그거를 찾아셔가지고 남들이 열광하고 너무 버블이 일어날 때 그때 매도를 하시면 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잦은 경험을 좀 하시라. 투자도 만약에 뭐 자신감이 없으면 조금이라도 사셔서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는 경험을 하지 그러니까 실천을 하고 안 하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실천을 해보면서 네, 피부로 느껴봐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것 또한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하는 것도 해봐야지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들을 깨닫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올해 또 이 주식시장 증시의 특징 중 하나가 또 B2 네네.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주식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 B2에 대한 대표님 생각은 어떤? 솔직히 20대, 30대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 뭐 필요하다고는 봐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금액이 작으신 분들은. 그러나 이제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는 거는 가능하다. 근데 이게 습관이 되다 보면 또 나중에 되면 안 좋을 수 있어요. 왜 안 좋냐면 왜요? 예. 제가 주식을 한번 하게 되면 이게 중독성이 엄청 뛰어나요. 평생을 하게 되는데 여지껏 이렇게 오랫동안 해오다 보면서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었을 때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버티고 살아남은 사람이 사실 몇 안 되더라고요. 그게 왜 망하냐 하면은 대부분 다가 망한 사람이 딱 두 가지 부류예요. 어떤 분인가요? 하나는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 하나는 이게 나무 얘기 잘못 들어가지 악마의 속삭임에 당한 사람. 딱 그 두 부류만. 예, 자기가 거 없이 나무 얘기 듣고 한 투자하는 사람들. 그 두 개만 조심하시면은 평생에 안전하게 주식 투자로 크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님은 목표 수익률이라는 걸 정해두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목표 수익 한 종목을 살 때 이 회사는 최소 100% 날 종목을 삽니다. 중소형주를 저는 좋아하고 왜냐하면 중소형주를 좋아하는 이유가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중소형주를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중소형주로 수익을 많이 냈는데
삼성전자가 다른 주식에 비해서 한 뭐 20%밖에 못 올랐더라고요. 뭐 바닥 대비. 그래서 삼성전자가 많이 안 올랐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제 앞으로 이제 원래 자산 불을 일으키고 나면 첫 번째는 이제 유동성 장세로 자산 불을 일으키는 게 원래 전 세계가 원하는 장세거든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돈을 쓰는 장세가 오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소비재대가 다 쓰인단 말입니다. 거기에 핵심적인 게 삼성전자의 반도체, 핸드폰,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가전제품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앞으로 괜찮아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좀 많이 샀어요. 아, 최근에요? 최근에 샀는데 이제 사고 나서 그 20% 오른 것 같아요. 삼성전자 더 오를까요? 저는 뭐 더 오른다고 봅니다. 조정 시마다 사는 거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배진환 대표님께서 삼성전자 더 오른답니다. 목표 수익률 100% 이야기 하셨어요. 네네. 근데 사실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한 10%만 넘어가도 못 견디고 그렇죠. 팔아버리잖아요. 네네. 어떻게 100%까지 버티나요? 여러분들 이제 경험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고요. 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종목을 좀 많이 가는 편인데 50 종목을 가져가면 1년에 뭐 최소 10개에서 뭐 20, 30개 이렇게 100% 이상씩 나요. 20개. 아, 그래요? 네, 올해도 뭐 20개 이상 30개 난 것 같아요. 20개 이상 이런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원금을 회수를 해요. 예를 들면 100% 정도 났을 때 원금을 회수할 수도 있고 아니 회사가 더 성장성 있다 싶으면 그냥 안 팔고 가져가요. 더 올라갔다고 싶으면. 근데 왜 하필 100인가요? 보통 100% 오르고 나면 어느 정도 조정이 올 때가 많아요. 무슨 종목이든지. 원금을 회수할 수가 있잖아. 내가 100%. 그렇죠. 그럼 100%에서 또 다른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 또 투자를 하는 거죠. 마음가짐 일단은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면은 그거는 언젠가는 한번 와요. 물론 지금은 가치주 장세가 아니라 자산 가치는 조금 있는 기업들은 지금부터 이제 서서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예. 앞으로 지금 그 전에는 이제 성장주 장세다 보니까 금리가 낮을 때는 대부분 성장주들이 먼저 가요. 성장성이 많은 회사들이 올라가고 그리고 다시 이제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내년쯤에 금리 인상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미국에서는 뭐 2023년 뭐까지는 안 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계속 주식이 올라가고 원자재식 가격이 올라가고 자기 올라가면 안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공적인 투자를 하셨지만 예. 손해도 보셨을 것 같아요. 또 네. 손절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손절 해보셨나요? 제가 원래 원칙이 솔직히 워렌 버핏이랑 똑같았어요. 손절할 주식을 사지 마라. 손절할 주식을 사지 마라가 제1 원칙이잖아요. 손해볼 주식 사지 마라고. 제2 원칙이 뭔지 아시죠? 뭔가요? 제1 원칙을 지키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만큼 이게 손해볼 주식을 안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손해보면 망하는 거니까 한 종목에 사는데. 근데 뭐 그렇게 해오다가 종목이 많아지고 또 근데 회사 재무제표 보면 안 좋아요. 그럼 일단 조금만 사봐요. 조금만 사보는데 그런 회사들은 항상 경계를 가지고 있죠. 그 주식을 손절을 언제 하냐? 그러면 이거는 꿀팁인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손절하는 법. 완전 잡주, 그렇게 잡주라고 보시면 돼요. 회사 재무제표 안 좋고 이런 회사들을 샀을 때는 월봉상의 저점을 깼다. 그런 회사는 위험하다고 보면 됩니다. 월봉상의 저점을 깼다는 거는 그거는 회사가 망한다는 뜻이죠. 상장 폐지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꿀팁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런 회사들이 만약에 월봉상의 저점을 깼다. 그러면은 무조건 매도하시면 됩니다. 아주 꿀팁을 드린 겁니다. 잘 들으셨죠? 바꿔 말하면 상장 폐지가 될 우려가 있는 기업이 아니면 손절을 안 하시나요? 그렇죠. 그런 회사가 아니면은 대부분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은 내가 투자를 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100% 날 주식을 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한 번 그냥 거의 없고. 손절을 해보셨던 사례 중에 네네. 가장 큰 손해가 났던 그런 게 있을까요? 있었죠. 금액? 금액. 금액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느 정도? 하나는 상패 정리매매 기간에 매매한 적이 한 번 있고요. 그냥 한 4억 정도 손을 보는 거예요. 진짜요? 4억? 예, 그것도 악마의 속삭임 때문에 주변에서 이렇게 사실 그 종목이 내가 돈을 많이 벌었던 종목이에요. 많이 올라서 많이 벌었는데 주변에 이제 같이 사가지고 팔아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안 팔았는 거예요. 안 팔고 있다가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AS가 들어온 거예요. 이거 왜 어떻게 되냐 이래가지고 나도 이제 이런 데 알아보니까 회사가 잘 될 거라는 거예요. 회사 뭐 CEO 쪽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다. 상장 폐지는 안 당할 거다. 감사하게 뭐 이래가지고 믿었죠. 그리고 나도 좀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알죠. 같이 구하러 들어갔다가 구하러 들어갔다가 상패당했습니다. 구출은 못하시고. 구출은 못하고 악마의 속삭임 때문에 저도 한 4억 정도 날려먹은 기억이 있고요. 쓰라리 납품을 있습니다. 내기에 들어오는 정보는 악마의 속삭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하나 적어놓고 누가 얘기하더라도 자기가 공부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